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노트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꾸려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질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나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계속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투자 노트 열어보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2월 코스피 불확실성 확대 아니면 반등, 대응 전략은? 이라고 주셨습니다. 가장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흔들릴까? 아니면 이제 제대로 반등할까? 일 텐데, 이사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당분간 좀 반등을 한다고는 봐야 되는데 네. 2월에 뭐 추세 전환해가지고 이제 본격 랠리가 나와서 뭐 이러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 2월까지는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2,600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이제 그 레벨을 깰 가능성이 이제 별로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그래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하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했던 이유가 작년 8월부터 너무 많은 IPO가 있었어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거기다 엔솔까지 상장하면서 이게 100조짜리가 상장을 하니까 네.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상장한 당일날 보셨겠지만 지수가 90포인트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한 종목의 네. 영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너무나 컸던 거죠. 이제 그걸 담기 위해서 기관이 LG 엔솔을 3조 샀는데 다른 걸 다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은 완화됐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여가 스스로 상장을 철회해 버렸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호재죠, 사실은. 그래서 수급적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좀 반등은 이어질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병목 현상 때문에 긴축 속도를 빨리 할 거다. 이게 리스크 요인인데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 좀 시장을 달래주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이어서 시작이 당황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았는데 네. 다른 연준 위원이 그건 너무 빨라 하면서 시작을 오히려 진정시켜줬어요. 막 굉장히 좀 진정시켜가지고 미국이 그래서 나스닥이 8% 올랐잖아요. 우리 쉬는 동안 그 영향인데 사실 근데 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엔 병목 현상만 풀리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확진자 수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오미크론. 그게 꺾이면 결국엔 병목 현상도 완화되거든요. 모든 근본 원인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산을 못한 거죠. 이게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까지 영향을 준 건데 이것도 좀 정점을 지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월부터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 반영된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3월부터는 좀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됐고요. 주로 반도체 위주로 상향이 됐고 코스피 PER이 지금 10배 이하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또 한 번에 뭐 2,700을 깨면서 내려갈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주가 지수 2,700 초반, 2,600대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뭐 현금화를 한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살까 좀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예. 2월에 한 번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3월 초에 담는 전략은 어떨까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낫다고 보시는 게 근데 궁금하네요. 너무 그렇게 타이밍 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2,700도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타이밍을 재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난 2,600 오면 사야지 막 이러잖아요. 네. 2,600원 못 사요. 결국 와도 못 삽니다. 왜냐면 두렵거든요. 2,600 깨질까 봐. 왜냐면 650으로 오면요 또 급나가겠죠.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돼가지고 살려고 해도 손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여기서 2,800 간다, 900 간다, 600 간다 이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도 저평가된 기업이 너무 많아요. 네. 찾아보시면. 저도 연휴 기간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살 건 종목에 사고 버릴 건 버리자. 저는 그 말씀.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투자노트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시크릿픽입니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베팅할 실적주 5가지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나서야 된다. 두려움을 안고라서라도 지금 베팅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데 키워드 실적으로 잡으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이제 5개 기업을 제가 이제 전자공시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네. 실적 잘 나온 것만 추려봤어요. 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SPC 삼립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과업체죠. 파리바게뜨. 근데 영업이익이 23.6% 증가했고 음식료 회사들 괜찮은 게 이 판가를 올리고 있어요. 제품 네. 가격을. 근데 좀 놀라웠던 게 가평 휴게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휴게소 쪽이 생각보다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네. 약간의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해요. 아하.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두 번째가 SGC 에너지라고 예전에 그 군장 에너지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업인데 에너지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번 실적도 좋은데 S&P라고 이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한국전력 같은 데서 이런 발전 회사들 있죠. 여기서 전력을 사줘요. 일부를. 그러면 만약에 SGC 에너지가 전력을 생산한 거를 일부를 한전이 사주거든요. 네. 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2분기에 킬로와트당 79원이었는데 4분기에 125원까지 갔고 지금 1월 달은요. 153원입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가 또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좋고 신재생 에너지 쪽, 친환경 쪽으로 매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건설회사 JS&D라고 아마 GS건설 자회사예요. 아, 그럼 여기는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관리도 업체일까요? 해주고 건설도 해요. 아, 중소, 네. 예. 약간 이제 중소 회사로 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주택 부분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기본 베이스는 다 실적이 좋은데 네. 실적만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모멘텀이 있으니까 같이 가지고 예.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 걸 좀 찾아본 거고 그다음에 SNI 건설이라고 옛날에 LG 건설 있어요. LG 그룹의 건설사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주당 순이익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네. 네 번째는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현대글로비스. 예, 해운사인데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선 운영을 하는데 현대차가 좀 실적은 안 좋았지만 글로비스는 영업이익이 무려 86%나 증가를 했고 특히 현대차 그룹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비계열사라 그래가지고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 물량도 받아요. 아, 그럼 다변화되고 네, 있는 과정인 다변화되고 거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량이 확대되고 해운 운임 단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올해는 자동차 생산이 또 정상화되면 더 많이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까지 있는데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글로비스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삼성카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비자 카드가 주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용 판매가 워낙 잘 돼가지고 삼성카드도 이번에 순이익이요 무려 169% 증가를 했고 핵심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 신용 판매 이용 금액이 2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는 계속해요.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근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완화되면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삼성카드 또 배당 수익률만 7.3%가 넘으니까 배당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배당을 본다면은 사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다른 금융 섹터라서 이쪽 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차라리 그런 매력보다는 카드사에 대해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저는 안겨줄 수 지금은 있을까요? 카드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전혀 못 올랐어요. 그 배당 주고 나서 급락해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수수료를 자꾸만 이제 인하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건 반영됐지만 지금 실적도 좋고 배당 수익률이 무려 7%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게 리스크가 없는 자리잖아요. 배당락 네. 이후에 회복이 안 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